안녕하세요. 미술가식의 임수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미술가는 조지아 오키프인데요. 조지아 오키프가 생전에 좋아하던 이사도라스라고 불리는 이 디저트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맛이 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도라스의 준비물입니다. 레몬은 선택사항이고 저는 바닐라 익스트랙이 없어서 바닐라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계란 6개를 믹서기에 넣고 색이 밝은 거품이 생길 때까지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밀가루를 채쳐서 넣고 슈가 파우더 3큰술, 바닐라 오일 몇 방울, 그리고 레몬즙을 짜놓고 요거트 500g을 넣어서 믹서기를 한 번 더 돌렸습니다. 지저분한 프라이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먼저 버터를 두르고 프라이팬 약불에 얇게 반죽을 올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익었다 싶으면 장갑 낀 손으로 뒤집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면 찢어져요. 이런 식으로 반죽을 모두 다 붙여주세요. 원래는 이렇게 얇으면서도 레몬빛이 나야 한다는데 저도 이렇게 끝에 가서야 겨우 성공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찢어지고 주름진 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차피 층층이 쌓일 거라서 상관은 없습니다. 크레페를 다 만드셨다면 직사각형 모양통에 종이 호일을 깔고 버터를 듬뿍 발라줍니다. 그리고 크레페, 버터, 슈가 파우더 순으로 켜켜이 쌓으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버터가 크림 제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 만드셨으면 뚜껑을 닫고 최소 6시간 동안 냉장고에서 숙성시켜줍니다. 6시간 후 저는 대만 친구 후야에게 선물 받은 제스민 차를 우려봤습니다. 컵 속에 뜨거운 물을 넣고 저 귀여운 데다가 찻잎을 넣어서 우렸어요. 칼로 한번 자르니까 정말 버터 국물이 쭉 배어 나옵니다. 저는 이사도라스의 토핑으로 엑설런트와 바나나 그리고 딸기를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슈가 파우더도 충분히 뿌려주었어요. 이사도라스는 1983년부터 조지아 오키프를 돌보기 시작한 간호사 크리스틴 테일러 패튼이 만든 디저트입니다. 패튼은 간호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요리사였고 조지아 오키프의 미술가 동료이자 친구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패튼이 과거에 미술학교에 다닐 때에 이사도라 덩컨의 공연을 보고 그녀의 다층적인 감정이 묻어나는 춤에 감명받아서 만든 디저트라고 합니다. 현대 무용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이사도라 덩컨의 이름을 딴 디저트가 모더니즘의 어머니 조지아 오키프의 최애 디저트라고 하니까 훌륭한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사도라스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나 생크림에 같이 이렇게 얹어서 과일과 같이 먹는 디저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저트와 함께 중국 차를 즐겨 마시기도 했다던 조지아 오키프의 취향에 맞춰 이렇게 중국 차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제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굉장히 층층이 잘 만들어진 게 보이시나요? 진짜 맛있어요. 왜 좋아했는지 알 것 같은. 식감은 팬케이크와 크레이프 케이크? 네, 그런 비슷한 식감이 나는데 이 맛은 사워크림 대신으로 쓴 요거트의 상큼함이 이 달콤함을 좀 많이 중화를 시켜주면서 버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느끼하면 어떡하지? 라고 되게 막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혀 느끼하지가 않고 오히려 되게 너무 맛있는데요? 그리고 이 크레이프 케이크만에 이렇게 돌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굉장히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베리류랑 많이 같이 즐겨 드셨다고 하니까 한번 저도 딸기랑 그리고 바나나 토핑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에. 이렇게 버터가 그대로 이렇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진짜 버터 케이크의 끝판왕이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버터가 살짝 느끼할 때쯤 이렇게 딸기를 먹어주면 그리고 이 중국 차도 너무 좋네요. 사실 만든 과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달달한 디저트예요. 설탕도 되게 많이 들어갔고 이런 달달한 디저트를 좋아하던 조지아 오키프는 사실 음식에 있어서 건강을 되게 중시하고 영양학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했었던 미식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90살이 넘어서도 요리랑 음식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엄청나게 많으셔가지고 300여 개가 넘는 손글씨로 쓴 레시피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엮어서 요리책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요리책을 참고해서 이거를 만든 건데요. 스스로 기른 농작물이나 과일을 사용해가지고 요리나 샐러드를 자주 만들어 드셨다고 했고 조지아 오키프의 식탁에는 언제나 그녀 스스로가 기른 농작물이 식탁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농과 슬로우 푸드를 그 당시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천해오신 조지아 오키프는 한국 나이로 100세, 그러니까 만 98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아하셨던 약간 길티 플레저 같은 느낌의 몇 안 되는 설탕이 가득 들어간 디저트로 바로 이 이사도라스라는 디저트를 제가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조지아 오키프의 작품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조지아 오키프는 꽃과 죽은 동물의 뼈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주제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꽃이랑 꽃과 관련된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꽃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저는 조지아 오키프의 작품만은 진짜 죽기 전에 실제로 한번 현장에 가서 보고 싶다라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조지아 오키프의 꽃 그림은 독보적이에요. 네. 미술사에서 정물화의 주제로 다루지 않는 독이 있는 식물을 그림으로 그린다던가 아니면 너무 클로즈업 돼가지고 이게 꽃이야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잘 형체를 모를 만한 그런 구도에서 꽃 그림을 그린다던가 조지아 오키프는 그런 식으로의 모험과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독보적이면서도 매혹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을 남긴 화가입니다. 사실 조지아 오키프는 사진가 스티글리츠랑 결혼을 하면서 그의 뮤즈로서 선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누드 사진의 모델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스티글리츠가 그녀의 예술성을 인정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녀의 실력을 널리 알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스티글리츠의 누드 사진으로서 그녀에게 씌워진 성적인 상징 프레임이 그녀의 작품에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지아 오키프는 나만의 생각에 따라 그림을 그리기를 원한다 라고 토로하면서 그녀의 그림을 선정적이고 여성적으로만 평가하는 비평가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 그녀에게 뉴멕시코 지역에서의 사막과 붉은 모래 언덕은 마음의 안정을 갖게 했고, 그리고 그 사막에서 발견한 죽은 짐승의 뼈, 그리고 그 뼈의 구멍에 담긴 세상, 그런 것들을 캔버스에 옮기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주제로서의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녹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이네요. 조지아 오키프는 평생 동안 따라다녔던 여류화가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싶어 했고 미술가 그 자체로서 보여지길 바랬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예술에 있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험하고 때로는 그녀 그 모든 것을 바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예술에 대한 실천을 합니다. 사실 조지아 오키프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이 자기만의 스타일이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 예술을 떠나서도 그러니까 그녀의 모든 일생이 다 예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네, 말이 좀 어불성설이지만 아무튼 이 맛도 예술. 네, 아무튼 그녀는 옷 스타일, 그리고 아까도 보셨듯이 그림의 스타일, 그리고 요리에 대한 스타일, 주방에 대한 스타일까지 본인의 스타일이 굉장히 확고하면서도 독보적인 사람이었어요. 여성인 미술가를 넘어서 정말 그 사람 자체로서 되게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이 가득하고 일생을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살아오셨다는 점이 굉장히 본받을 만한 그런 롤모델로 삼고 싶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뒷배경은 조지아 오키프가 생전에 뉴멕시코에서 작업하고 살았었던 그런 집인데요. 지금 현재는 제가 꼭 가보고 싶다고 했었던 조지아 오키프의 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언젠가는 꼭 제가 저 앞에서 조지아 오키프의 그 감정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정말 매일매일 먹는다면 건강에는 좋지 않겠지만 이렇게 한 번쯤은 조지아 오키프를 생각하면서 나도 조지아 오키프처럼 멋있게 살고 싶다, 뭐 조지아 오키프처럼 정말 당당한 여성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한 번쯤 만들어서 먹어볼 만한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만들 때 제가 만든 분량이 사실 8인분이라고 해요. 4인분에서 8인분? 네, 그런 식으로 적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2조각을 꺼냈지만 딱 그 정도까지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그 레시피에 나온 버터의 양보다 적게 넣었고요. 그리고 레시피에 나온 설탕의 양보다 적게 넣은 게 이것인데도 굉장히 버터의 양이 많고 설탕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서 모두가 같이 나눠 먹거나 아니면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하나씩 꺼내 먹는 용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다음 미술가는 누구일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미술 가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